2024년에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난 사람이 137만 명이라고 합니다. 참 씁쓸한 얘기죠. 4년 만에 최대치라고 얘기하는데요. 의도치 않은 퇴사, 공고사직, 해고, 그리고 희망퇴직, 이런 걸로 이제 회사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137만 명이 끝이 아니라 25년에도 그러한 퇴사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MZ 세대들의 이제 자발적인 퇴사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로망이 아니게 될 것 같습니다. 왜겠습니까? 이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 이 의도치 않은 퇴사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인 거죠.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퇴사가 되게 멋있고 되게 폼나는 일이 아니라 되게 서글프고 힘든 일이다라는 게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점점 이제 느끼게 될 이제 감정들일 것 같습니다. 한때는 MZ들이 자신들이 삼성 들어갔다, SK 들어갔다, 근데 퇴사했다, 자신은 그런 남들이 바라는 직장을 걷어차고 나올 만큼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포장하고 폼 잡고 나와서 해외여행 가고 어학연수 가고 이 글로벌하게 무수히 많은 세계인들과 어울리면서 자신의 이 삶을 되찾겠다,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겠다, 이랬던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그런 이제 호기 부리는 게 이제 사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한때는 되게 젊은 2030들은요,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폼나게 그만두고 한 6개월 재충전하고 또 와서 구직활동하고 또 어딘가를 들어가고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하려는 사람들은 많고 일자리는 부족하고 되게 이제 험해지는 시대가 앞으로 열릴 거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과 캐나다에게 25% 관세 매기고 중국을 향해서도 이제 되게 쪼개 들어가고 하면 한국은 앞으로 뭘로 먹고 살겠습니까? 한국은 앞으로 관광 말고는 나머지 산업들로 먹고 살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자리 당연히 이제 쪼그라드는 거죠. 이제 폼나게 퇴사하는 일은 대폭 줄어들 것이고, 이 일자리 부족에 보릿고개가 온다라고 봐야죠. 그런 시대가 이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2024년부터 사람들이 대거 이제 내몰리고 있는 판에 이 2030들이 어떻게 폼 잡고 우아하게 사표를 던지겠냐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되게 힘들어진다라고 봐야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은 더 이제 빡세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러한 현실에 인정하고 하루빨리 어떻게 살지 적응 모드로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지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되게 힘겨울 겁니다. 앞으로 이제 임금도 축소가 되는 현상들이 벌어질 거라고 합니다. 임금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원래 계약이 되어 있는 계약 연봉들은 법적으로 못 줄이죠. 근데 이제 성과급은요, 예를 들어 연봉이 5천이고 성과급이 매년 한 1,000만 원씩 나왔다라고 하면 이 1,000만 원은 이 계약 연봉이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실적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겁니다. 통상 가능적으로 줬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과급이 나오지 않으면 자신의 통상 연봉을 6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000만 원이 안 나오면 그냥 5천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줄어드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요, 그 성과급 나오는 1,000만 원까지 계산에 다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성과급이 안 나오면 이제 삶에서 이제 세워놨던 계획들이 틀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임금 감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그렇게 이제 점점 더 빡세질 거다, 어려워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비상금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절약 모드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 통장 잔고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네 시대가 결코 수월하거나 만만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에 대한 대비를 누가 합니까? 스스로 하는 거 말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아하게 폼 잡고 부족하면 마이너 통장에서 돈 빼쓰고
그러고 살다가 어느 날 되돌아보면요, 산 거지 돼 있는 거죠.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은데, 쉽다라고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지내다 보면 어느 날 되돌아보면 이 빚만 남아 있으면요, 그러면 삶이 되게 우울한 거죠. 그런 처지에 놓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걸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폼 잡을 때는 잠깐인 거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주 길다라는 걸 못 느끼는 이들이 꽤 많죠.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라는 거죠.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가 답도 찾아가고 대비도 준비도 스스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비자발적인 퇴사가 137만 명이다 라는 건 그만큼 회사도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의미도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앞으로 임금 인상이 팍팍 5%, 7%, 10% 되고 성과가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어려워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산다라는 게 점점 이제 쉽지 않아진다 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더 심사숙고하고 더 조심하고 더 바짝 엎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는 게 더 별로일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고 살아가야죠. 잘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방에서 물어뜯고 내보내려고 난릴 겁니다.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이제 인력을 줄이려고 혈안일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회사에 기여한 게 많아서, 나는 회사의 핵심 인물이니까, 내가 회사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저 상무가, 저 부사장이 나는 못 자를 거야, 나는 챙겨줄 거야, 이런 얘기 아예 하지도 말고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아예 그냥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사정이 바뀌면 사냥개는 사냥할 때는 꼭 필요한 존재지만 사냥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먹잇감이 되는 거죠. 사냥개는 사냥이 끝나면 잡아먹는 게 수순입니다. 그걸 뭣도 모르고 오래오래 가족처럼 지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그러면 이제 바보 되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는 자신의 쓰임새가 끝날 때가 오면 자신은 버려질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고 지내야죠. 세상 살아가는 거 절대로 소홀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자기 이름으로 살아낼지 대비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하게 잘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